PDS 다이어리 사용하면서 좀 제 삶에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뿌듯한 변화와 성장이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 삶이 조금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간절하게 진짜 뭔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은 시간을 꽉꽉 채워서 살아가는 밀도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운이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밀도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를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이라는 것도 그 준비된 사람은 아 이게 나에게 좋은 운이다 라는 거를 보고 그걸 낚아챌 수도 있고 이것저것을 더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또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지금 회사에서 처음 2일 만에 막내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사장까지 좀 승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뭐 막내 사원에서 부사장까지 바로 승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중간 제가 그 1002일 동안 4번에서 5번을 승진을 한 거거든요. 이제 부사장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중간중간에 내가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또 이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또 알고, 또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살다 보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것도 다 해? 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니까, 예컨대 저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점점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 가서 스피치도 배우고 이런 이제 훈련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회사 직원이 몇 명? 지금은 아마 한 70명 정도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할 수 없는 거,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회사에 어떤 사항이 생겼는데 그거를 제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이걸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들었었던 거고. 근데 저는 행복한 레스토랑을 너무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제 소개를 제대로 알게 했네요. 제가 원래 이제 세계적인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고, 이제 그 다음 꿈은 이제 행복한 레스토랑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이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은 그런 곳을, 내가 꿈꾸는 곳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회사에 제가 막내 때도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뭐 대표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꿈, 이 회사가 진짜 행복한 레스토랑이 됐으면 좋겠다, 더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저는 실은 그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요리사 출신이고 셰프 출신인데 행복하려고 그 꿈을 선택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만두거든요. 왜냐면은 뭐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더운 곳에서 일해야 되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또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손도 잘 다치고 불 쓰고 이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행복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열심히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너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그 먹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가 실은 누군가를 벌통 데리고 오잖아요.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너무 뿌듯해하죠. 이게 좀 잘 영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제 아이들이 요리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이거 외식업 한다 했을 때 제가 응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전 못한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좀 하려 했었던 거는 내가 이 구조, 이 힘들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 나 요리사 할래, 나 셰프 할래 라고 했을 때 너 그거 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직업이야 라고 하면서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조금 데일리프트 PDS로 다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꿈꾸는 게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시간을 쪼개보려고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든 뭔가 했을 때 해결하려고 깜짝같이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제 시간 관리를 하고 밀도를 계속 높여 나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성과를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약간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걸 뛰어들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근데 그거를 막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 안에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시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저희 오픈했을 때도 다른 분들은 아직 다 퇴근하고 하셨을 때도 막내인데 아직 공사하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먼지 구덩이 안에서 이제 돗자리 그냥 깔아놓고 자고 밤새 개발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개발하고 막 왜냐면 이게 너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열심히 데일리프트를 쓰면서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즐거움, 의미, 성장 포인트 좀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 놀란 게 저 스스로 매일 즐거움, 의미,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때부터 내가 했구나.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냐 힘들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사니까 더 즐거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퓨처 셀프 개념을 이제 닿으니까 맞다 싶은데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가 바로 될 것 같은데 안 하면은 바보 아닌가? 마치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바로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은 형 가서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면 바보인 거잖아. 진짜 공감돼요. PDS 다이어리 쓰면서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좀 셀프 피드백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프 피드백 통해서 어제보다 좀 나은 이제 오늘 그리고 좀 내일을 살 수 있고 또 기대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느꼈는 게 그 이사님도 그런 일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제 타고 이제 혹은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데 원래 내리려고 했던 층이 아닌데 뭐 핸드폰 하고 하다 그냥 내릴 적 있잖아요. 저도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저 좀 고층 엘리베이터라서 그런 분들 진짜 많고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딱 엘리베이터 이제 누르고 버튼 누르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피드백을 본 거잖아요. 아 제대로 눌러졌다 하고 그냥 마음 놓고 딴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더라고요. 뭐냐면은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도 버튼을 눌렀는데 피드백이 없어. 빨간색 이런 거 고장 나거나 했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게 층수가 맞나 계속 확인하면서 딴 거를 못 할 건데 저는 이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내가 1년 플랜에 맞춰서 잘 가고 있네. 이번 달 플랜에 맞춰서 잘 가고 있네가 보이니까 실은 제가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또 딴 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느끼면서 이래서 피드백이 진짜 중요하고 기록이 진짜 중요하구나. 피드백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게 불안하고 걱정됐었던 거고 2018년도에 했었던 건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좀 여기는 거의 좀 데일리 리포트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현 박사님도 중요한 게 좀 집중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고 중요도 긴급도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보고 이게 버전이 한 5번째 버전 되려나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했었던 거죠. 5년 동안 엄청 지별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3까지 고상이 책임집니다. 네. 여기에는 거의 그냥 데일리 리포트만 PDS에서 따지자면은 그냥 둘만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못 적는 거예요. 적으려고 하는데 칸들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그때 뭐 했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적으려고 해서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적어야겠다. 근데 핸드폰에 구글 스프레드로 하면은 핸드폰으로 돌아다니면서도 적을 수가 있고 이제 컴퓨터에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제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입도 집중도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 보신대요? 네, 서식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보신대요? 다 네. 보신 삶을 이때는 엄청 보면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언제 주무세요? 10시 반에? 네. 10시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아마 추가된 거 네. 어제 세워놨지만은 딴 거를 하게 되거나 있는 게 여기로 지금 출력해서 네네 이거 피드백을 하려고 그래서 다 마치고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데일리 리포트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좋은 건데 PDS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 왜 이때 내가 몰입도가 낮았지? 집중도가 왜 낮았지를 고민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근데 피드백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피드백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제 빨간 날, 제가 어떤 날은 빨간색이 많은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왜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조금 출력을 해서 봐야겠다. 그리고 일주일치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봤었거든요. 스스로도 막 뿌듯하고 이게 참 장관인데 라고 싶었던 게 이렇게 일주일치 막 한 달치 이렇게 모아놓고 펼쳐놓고 내가 그런 게 쫙 보이는 거죠. 파란색은 내가 몰입을 잘한 거, 빨간 건 못한 거 이런 식으로. 이거 펼쳐놓고 또 보셨어요? 네, 파란색이 많아야 되는데 네, 딱 파란색. 이렇게 시각적으로. 네, 그래서 빨간색이 여기 왜 빨간색이 있지?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어떤 주는 내가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 제 삶이 조금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어떤 시간은 내가 집중도가 좋았네, 몰입도가 좋았네, 그리고 어떤 시간은 좋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참 좋구나, 어떤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안 좋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안 좋구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또 좋구나 라는 거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 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안 할 걸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피드백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쓰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 이것만 내기 하다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맞아요. 피드백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근데 계속 하다가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이 많이 들고 힘들고 하니까 계속 안 하게 되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차에 이런 거 있어 라고 해서 와, 여기서 이런 걸 해? 라는 걸 알고 바로 구입을 해서 이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쓰는 건 열심히 쓰는데 음. 피드백 시간은 사람들 많이 안 내고 또 프린트 하는 것도 대단한데 펼쳐서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중요하다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현준 박사님도 아마 계속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진짜 5분, 10분이라도 아껴면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착착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뭔가 안 됐으면 안 됐네? 가 아니라 왜 안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액션 조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이 진짜 중요해요. 네. 왜 안 됐는지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PDS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 그거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2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S가 제일 중요하다. S를 하기 위해서 P랑 2를 하는 맞아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맞나요? 두보다 P가 중요하고 P보다 C가 더 중요하고. 맞아요. 저도 실은 데일리 리포트를 먼저 2를 먼저 시작했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P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굉장히 몰입도 있게 열심히 진짜 악착같이 살았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됐어. 뭔가 이거 근데 왜 안 됐지 보니까 실은 제가 엉터리로 아예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막 어거지로 재워놨으니까 그걸 하면서 오히려 좌절감만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이제 샤워하고 그다음에 출근 준비를 다 하려면은 30분이 걸리는 사람인데 10분에 맞아요. 플랜 세워놓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때부터 다 꼬이니까 야 나는 안 된다 이런 사람에서 포기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2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하는데 진짜 실제로 걸리는구나 라는 용도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플랜을 세우고. 피드백하기 전에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어. 기록을 그래서 되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까 맞아요. 샤워하는 시간 30분 걸렸는데 20분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차이를 알아야. 맞아요. 저는 샤워를 진짜 15분, 출근 준비를 15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했는데 막상 이제 시간 재보니까 이게 절대 안 되구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조금 계획을 안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좀
바보 같은 게 말도 안 되는 계획 세워놓고 내가 제대로 못했어. 맞아.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계획 때문이란 걸 또 모르는 맞아. 거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플랜을 세울 때도 그냥 오늘의 플랜을 처음에는 세웠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내가 하루 플랜만 있었고 더 앞으로 일주일 플랜, 한 달 플랜 이런 게 없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일주일 플랜도 세워보고 한 달 플랜도 세워보고 1년 플랜 그리고 더 지금은 실은 100년 플랜까지. 네, 그게 실은 개숙님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이제 개숙님이 꿈 넘어 꿈이라고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앞으로 이제 살 일이 더 훨씬 있는데 당신들은 멘토링 동기분들은 훨씬 더 살 그 시간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이라고 한번 더 만들어 봐라 이런 개념을 소개해 주셔서 나도 해야겠다 해서 매일 좀 그 꿈들을 만들어 가고 따라가고. 서로 좋은 네, 계속 훌륭하신 분이시죠. 너무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스스로 비전을 하나 생각나는 게 이거를 PDS 쓰는 걸 너무 더 알려야겠다. 실은 저는 저 주변에 너무 더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나에게도 좀 링크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에게도 보내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본인의 삶을 더 밀도 있게 살게 될 거고 더 즐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영상 나오면 보내주시죠. 그래. 누나한테. 근데 모든 시작은 내가 뭘 원하는, 갈망하는 게 있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 갈망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걸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없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걸 언제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그러니까 계획을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퓨처 셀프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가슴 설레는 꿈을 찾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거 없이 그냥 오늘 데일리 리포트만 열심히 쓰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 방향성이 다 틀어질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만약에 PDS나 이런 시스템을 안 했으면은 지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하다가 3일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제 삶에 좀 소소하지만 또 행복한 변화들도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못했었거든요. 근데 PDS를 통해서 제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제 삶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 삶을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것들을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소소한 것들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밤 10시에 자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딴에는 제가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하는 것들을 시간을 다 날릴 수가 있더라고요. 가지치기가 네, 되네요. 이전에는 그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유튜브 안 보겠다 해서 유튜브 어플도 지웠거든요. 사파리 어플로 들어가서 그냥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밤 10시에 자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밤 10시에 자는 거를 제가 매일 좀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 10시에 자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지금 삶을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동까지 하고, 지금 8월달부터 해서 매일 아침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해서 거의 한 80일째 지금 매일 아침 1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고, 나의 좀 퓨처 셀프를 생각하고 PDS 다이를 쓰다 보니까 제가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안 먹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좀 절제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자포자기 하는 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PDS에 계속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대박인 게 PDS 단톡방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저도 이제 처음에 PDS 다이어그램 들어갔을 때 그냥 인증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뭐 이 정도 쓸 때 이렇게 할 때도 보면 형광펜도 안 쓰고 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쓰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다이어를 쓰지? 이랬어요. 근데 저도 목표가 생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단톡방에 물어봤어요. 저 형광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요? 무슨 형광펜 추천? 네, 막 형광펜인데 앞뒤로 붙어 있는 것도 어떤 분 추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색으로는 독서, 무슨 색으로는 운동 뭐 이렇게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저 나름의 이제 방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쓰시는 분들 보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 저도 지금은 몇 가지 색깔 정도 쓰는데 이거거든요.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를 체크를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살 때 보니까 수면이 맞아요. 너무 줄어들어서 그게 점점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님이 리추얼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저 벤치마킹을 해서 데일리 리포트는 썼지만은 진짜 수치화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치화 할 수 있게 예컨대 뭐 목표를 뭐 이번 주에 이걸 몇 회 하겠다, 그리고 운동은 몇 분을 하겠다, 글은 몇 분을 쓰겠다, 책은 또 몇 시간을 읽겠다라는 거를 목표를 잡아놓고 그 주에 학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률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진짜 어떤 주는 제가 127%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주는 제가 71%를 달성한 걸 보면서 이때 근데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저한테 좀 뭐 이슈가 있었던 그런 주기도 했었고. 4동그라미면 100%. 네네 맞아요. 그래서 7회를 목표로 했는데 7회 다 했다면 100%. 그 시간으로 하는 거랑 횟수로 하는 거랑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되게 뿌듯하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의 마치 성적표를 매기는 듯한. 근데 그거가 남이 매기는 게 아니라 야 너 잘 못 살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나 이번 주 야 대단한데? 이게 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거거든요. 하니까 오히려 막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네. 하다가 그리고 또 좀 줄이고 이런 것도 네, 또 피드백이 막상 되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평일에만 하면 되는 건데 평일에만 현실적으로 내가 루틴에 넣어둔 건데 해가지고 잘못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좀 조정하면서 그리고 다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안 하는데 써놓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렇게 PDS 다이얼 쓰면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10년 동안 나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있는데 계속 못했었거든요. 근데 PDS 다이얼을 쓰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책을 이제 매일 읽는 거 글을 조금이라도 매일 또 쓰는 거 또 건강한 음식 예컨대 과자, 아이스크림 안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매일 저를 자책하고 왜 또 오늘 또 나 더 잤지? 왜 또 오늘 운동 못했지? 이랬는데 PDS 다이얼 하면서 셀프 피드백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내가 못했네? 혹은 그럼 오늘 했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투두 리스트에서 이제 성취할 때 그 쾌감 그거를 계속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뭐라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는 거, 내가 달성했다고 체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됐던 것도 실은 그거인 것 같아요. 태스크 트래커 처음 하다가 여기에 저기까지 이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8월부터 뭔가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 꿈이 생겼다 명확하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되니까 이런 것들 더 해야겠는데? 라는 게 생기고 처음에는 이렇게 쓰시다가 쓰다 만다 하시다가 점점 이제 계속 쓰시는 거의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칠하시고 9월 8월부터 구글 스프레드 이런 건 그때그때만 보이는데 이게 한 1년이 보니까 맞아. 누적된 나의 삶이 보여서 뿌듯한 맞아. 그리고 막 이제 개인 스스로도 너무 뿌듯한데 어쩌다 한번 사람들 보면 야 이거 뭐야? 이러면 개인 어깨가 다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시간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신뢰감이 생겨서 아.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거든요. 수도 그러면 있겠다. 신뢰가 생기고 일이 빨라지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 잘했는지 검토를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면접 같은 데서도 아. 가지고 가서 나는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완전 신뢰가. 그렇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네요, 진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그 얘기도 했지. 아, 네,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일리 리포트를 좀 쓰는 식으로, 그러니까 평일만. 여기도 쓰다 말다가 보이는 게 이제 주말은 안 쓰던. 그리고 또 거기서 투두 리스트 느낌으로 그냥 해야 되는 업무 적어놓고 체크하는 용도로 쓰다가 이제 이것도 근데 모든 게 이거 같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퓨처 셀프가 명확해지니까 아 이거를 나 이거 해야겠다. 더 의욕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안에서 이걸 또 수단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부분이 약하고 떨어졌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독서가 중요한 거 아는데 그냥 명확한 목표 없는 독서는 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시간 날 때 하는 거가 되는데 맞아. 목표가 세우면 이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 되는 맞아요. 해야 되지. 오늘 할 일을 맞아. 해야 되는 어떻게든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실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뭐 책 읽고 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마치고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럼 좀 일찍 일어나서 하자라는 게 8시 반 기상이 7시 반이 되고 또 땡기고 해서 지금은 아예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꿈, 퓨처 셀프 이런 게 생기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 5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 하나도 힘들지가 않거든요. 이제 아예 습관이 돼버리니까. 5시에 일어나는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할 게 없으면 그게 다 맞아. 할 게 있어야 돼. 뭔가를 위해서 가는 순간의 목표가 있어야 돼. 아, 맞아요. 이거 그게 하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그게 없으면은 누군가 저에게 너 10시에 자, 너 5시에 일어나, 너 운동해, 너 이제 뭐 과자 먹지마, 아이스크림 먹지마 하면은 화나거든요. 요칠하고 말죠. 맞아요. 지속하지 못하는데 저 스스로의 그걸 잡아주니까 일주일치 계획을 제가 시간으로 다 단위 타임박스에 다 집어넣으니까 제가 그럼 5시에 일어나면은 5시 30분까지 뭘 하고 맞아요. 30분부터는 또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두니까 착착 움직이거든요. 계획을 안 하면은 밀리고 빠지고 맞아요. 이러는데 계획이 있으니 저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니까 맞아요. 행동하게 되고 이거 해봐야 좋은 걸 알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갑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사람들이 보고는 야 이걸 언제 다 하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것처럼 제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로 이제 더 끼워 넣었거든요. 예컨대 여기도 이제 인간관계론 요약본 읽기가 뭐냐면은 요번에 안 그래도 출판해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책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아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읽었었고 이제 한 2달 전 다시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근데 들었던 생각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또 너무 좋은데 내가 읽고 나니까 다 잊혀져 버리구나. 이거 계속 참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고 거기에 이제 각 챕터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내 생활 행동 반경에 넣어야겠다 해서 매일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읽으면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체크를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원래 플랜 A로 하기로 했었던 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짐을 들고 있어서 어떨 때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가고 하니까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행동설계 플랜 B까지 해놓은 게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거기에서 먼저 보고 다 못 봤으면은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 회사 엘리베이터 이렇게 여기 한다. 체크해놨으니까 네, 다 여기 안 한지 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when, where, how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하게 되니까 자동화가 굉장히 더 깔끔하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은 지금도 오늘 회사에서도 굉장히 뭐 어떻게 있었고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깜깜하지만은 저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너무 밝을 것 같아. 나는 게 그런 희망이 생기고 하니까 더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보면은 막 그 시간 엘리베이터 시간도 그렇게 써? 막 뻔해 보이는데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편한 거죠. 맞아, 맞아. 그 자동화가 맞는 것 그래서 같아. 내가 뭘 언제 할지 그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맞아. 거지. 당연히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몰아서 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지. 그런 맞아. 주말에 하세요. 맞아. 그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압축적으로만 살려고 막 이런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나 갑자기 일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생기는데 그걸 계산을 못 하니까 밀리고 해서 또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됐었는데 지금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그냥 여유 시간이라고 잡아주고 또 주말은 웬만하면 비워놔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실은 학교에서 좀 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 흘려갔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안 가르쳐. 맞아. 그래서 시간 관리를 안 해줘야 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이제 금전 출납부 혹은 가계부는 썼잖아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체중 관리, 몸매 관리 이런 걸 위해서 식단 뭐 그런 뭐 먹었는지 이런 것도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고 이거 시간이란 걸 어떻게 빌려올 수가 없잖아요. 돈은 어떻게 빌려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은 그러지 못하면서도 이거 기록하지 않고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성공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은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난 잘 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진짜 PDS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PDS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계기를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제공해 주시는 단톡방이나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계속 저도 보시면 안 썼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단톡방은 안 나갔어요. 계속 저 스스로 찔리라고 그렇게 계속 좀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비싸지 않잖아요. 너무 전혀 안 갔습니다. 다 오시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요. 너무 알찬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펌프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회계팀장을 맡고 있는 40대 흔한 중반 아저씨 강성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PDS 다이어리를 쓰기 전에 제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왔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말 이 PDS 다이어리 하나를 열심히 쓴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썼던 게 4월 26일이거든요. 제가 네. 앞에는 없잖아요. 4월 26일 날 처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기 써 있잖아요. 처음 PDS 다이어리 작성.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게 시각화되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하루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한 이틀 쓰다가 또 안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썼다가 뭐 여기 제가 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도 한번 막 그려보고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뭐 여기 단식했던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다가 또 여기서 뭐 여기 중간중간에 썼다 안 썼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쓴 거는 제가 이 만다라 차트를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6월 10일에 이렇게 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연말까지 꾸준히 인증을 한다. 이게 목표 뭐 저희가 퓨처 셀프에도 있듯이 목표 의식이 없으면은 환경 설정이 안 되면 계속해도 꾸준히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목표 다짐 작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올리신 만다라트를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또 멋있으면 막 따라하거든요.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다라트를 그때 처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막 색색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운 겁니다. 이제 성취를 해서 달성을 해서. 근데 저 처음에 이거 작성했을 때 제가 적어놓고도 좀 나쁘끄러웠거든요. 내가 과연 이걸 이뤄갈 수 있을까 6개월 만에. 근데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 이루겠어요. 여기서
가장 뿌듯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허황되게 신 박사님 만나보기를 써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 박사님한테 다들 사인 받으실 때 저 여기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가지고 만다라트 신 박사님이 직접 지워달라고 제 만다라트였다고. 그래서 신 박사님이 지워주셨고 그 다음에 애들 가정 쪽에서는 원래 TV가 다 있으시잖아요. 큰 TV가. 신 박사님이 기부하시는 걸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서 큰 TV를 이렇게 마련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보육원에 기부하고 그 자리에 책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책장 만들기가 또 지워졌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하고 새로운 거 이렇게 뭐 한 해에 10가지 이상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갔어요. 근데 벌써 다 이루겠거든요. 안 해본 거 10가지 이루기. 그리고 또 여기서 PDR이 다 연속 작성 뭐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날짜를 적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날짜를 적어요. 뭐 PDS 다이어리 16 이렇게 플러스 16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며칠까지 왔냐? 166일이거든요. 네, 그 연속 인증한다 그런 목표도 세워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와이프 서재 만들어주기. 와이프가 공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 방에서 막 이렇게 책을 봐요. 그래서 와이프 서재 만들기는 세모가 이제 반절쯤 만들었거든요. 반절쯤 만들어가지고 세모로 해놨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강 쪽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간헐적 단식도 그러니까 제가 주 5일은 하고 주말 2일은 안 하는데 그 채소 과일식 1일 1식 간헐적 단식을 이때도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날 이후로. 그 다음에 이 운동 루틴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체지방 10% 이 목표도 세웠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룩했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룩했다가 다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제가 마라톤. 제 고향에서 축제 때 열렸던 그 하프 마라톤을 또 신청을 했고 또 완주하게 됐습니다. 뭐 휴직 같은 경우는 제가 등산 좋아하거든요. 어저께도 등산 갔다 와서 인증했었잖아요. 2개월에 한 번씩 등산하기도 실천하고 있고, 뭐 1일 1감사는 제가 매일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이 리추얼에도 있거든요. 1일 이렇게 감사하기. 이것도 계속 하고 있고, 명상도 하면서 복식호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매일 실천하고 있고. 매출 1,000억이 넘는. 아니 처음에만 1,000억이었고 지금은 400억 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큰 회사에 어느 정도 회계 팀장님까지 되셨으면은 네. 그 전에 성공하셨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을 거고, 이미 나는 성공 가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여기서 바꿔야 되나, 그 계기가 뭐셨는지 궁금해요. 계기요? 계기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0억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40대의 평범한 그 삶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잦은 회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술, 담배, 그리고 이렇게 좀 막 비만,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40대 중반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지방에서 흔치 않은 기회로 그 OKR 코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OKR 코칭이 있은 후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저는 이 PDS 다이어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알고리즘이 이 PDS 다이어리로 저를 이끌었고, PDS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35,000원 주고 구매해서 정말 열심히 쓰다 보니까 금연, 금주, 단식, 식단 관리, 운동 관리를 모든 걸 다 이루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35,000원으로 저는 최소한 지금 3억 5천 원 이상 효용은 저한테 있거든요. 물론 인터뷰 하면서 35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35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3억 5천억 원 이상의 효용은 저한테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단 6개월 만에. 처음에 쓰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쓰고 나서 이 일수에 대한 목표는 없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쓰게 돼요. 3,652분에 618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금연 금주 한 게 이 611일만큼 지났어요. 근데 신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년만 미친 듯이 노력하면은 변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10년을 잡았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1826일 제가 이날 이렇게 바꿨거든요. 3,600 제가 스스로 이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10년은 아니어도 5년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겠다.
제가 한 4개월 이게 PDS 다이어리 열심히 쓴 거였거든요.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1번은 시간을 아껴 쓰자, 2번은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말자. 그리고 3번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자. 그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아껴 쓰자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시각화가 되고 도식화가 되고 그러는 데는 PDS 다이어리만큼 정말 유용한 게 없더라고요. 만다라처를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 많은 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시간 관리가 돼야 돼요. 일단 근데 시간 관리를 하려면은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려면은 식단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정말 선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제 이제 팀원이 그 출근해서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가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을 읽고 한 10분 정도 남아요. 그러면 책을 보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팀원이 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무슨 책을 샀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이렇게 PDS 다이어리에 매일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세 가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선 시간을 아껴 쓰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제가 이 PDS 다이어리의 이 시간들을 그 통계하고 수치화해서 그냥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엑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그 엑셀 통계를 바탕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평소에 2.8시간 정도의 시간 손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실 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순히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손실 시간들을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뭐 이날은 낭비 40분이 있었고 이날은 1시간 15분이 있었고 이날은 또 2시간 10분이나 있었네요.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딴짓하면 딴짓이라고 적어놓거든요. 딴짓하거나 비어있는 시간. 네네. 예, 이거는 뭐 계획에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점심시간도 저는 이제 1일 1식을 하니까 독서 다음에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서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낮잠은 잤으니까 이거는 손실 시간은 아닌 거고. 이런 거 딴짓 쓰기 조금 네. 안 쓰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 맞아. 이게 그 PDS의 좋은 점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높아져요.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저 정말 내가 아닌 것 같은 거 썼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여담인데 그냥 책을 읽고 그 심리학의 자기중심주의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아서 어차피 그 사람들 사느라 바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냥 내가 손실 시간은 딴짓을 하면 딴짓, 아무것도 안 한 거면 안 한 거, 이렇게 점차 메타인지가 점점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되게 솔직하게 쓰고 있어요, PDS 다이어리. 그리고 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또 아프지 말자, 그러니까 건강관리인데 저는 이제 건강관리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운동하고 식단. 그래서 운동하고 식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걸 안 지켰는지, 이날은 과자 먹은, 근데 애들 과자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맨날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먹었네요, 참지 못하고. 아주 과자 먹고. 또 이날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안 하는 주말인데 이때도 제가 처음에는 애들한테 막 이게 샤브샤브를 강요했어요. 애들이 샤브샤브를 너무 이제 막 물려하더라고. 샤브샤브 좀 그만 먹으러 가자고. 못 먹겠다고. 그래서 이날은 양념 곱창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내가 이날 다 진짜 솔직하게 다 쓰시네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 PDS 다이어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좀 제 자신을 솔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 지휘점을 한번 넘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쓰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지. 솔직하게 쓰는 단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그 환경 설정은 단톡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톡방에 거의 200명에서 300명 되는 분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신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합법, 공정, 원칙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하는 거니까 내가 좀 솔직하게 써야겠다. 있는 그대로 써야겠다. 하니까 이렇게 더 네. 가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지금도 100% 진실하다고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진실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도 지금도 보면은 뭔가 손실 시간인데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을 그려가면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빠질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빠질 시간을 빼지 않고 이렇게 더 넘어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날,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런 날은 분명히 이 안에 뭔가 있거든요.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딴짓하는 시간이. 업무하는 자리 옆에 이렇게 PDF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짬이 날 때마다 중간에 이렇게 빨리빨리 적거든요.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이걸 써놓게 되면, 우선순위 써놓게 되면 이게 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네,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우선수에 대해서 이거다. 환경 설정을 스스로 하는 거죠. 저는 선한 영향력의 리더가 그 완벽한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척하지 않는 흔한 말이지만 솔선수범하는 또 그런 게 진심이 또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리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신뢰의 힘을 가지려면 수습해야 되고 내 안정이 옳지해야 되고 옳지하지 않는데 좋은 걸 안 해봐야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척 하지 않고 아는 척 하지 않고 뭐 업무에 있어서 내가 아는 건 아는다, 모르는 모른다. 내가 그리고 실수한 거는 뭐 아무리 팀원이어도 하급 직원이어도 사과할 줄 알고, 고마운 건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고. 정말 그런 말들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는 거네요. 네. 이게 매일매일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리 쓰신 지가 연속 며칠이잖아요. 6월 12일부터 연속 기록을 해서 오늘이 166일이 됩니다. 우선은 연말까지 목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내년 또 1년도를 또 정해봐요. 1년 동안 꾸준히 365일을 쓰는 것입니다.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단톡방 무료. 다른 다이어리에서는 없는 그 무료 서비스 단톡방이 참 긍정적 인정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같은 방에. 근데 우리가 왠지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세상 험하게 사냐, 빡세게 사냐.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쫓아가고 싶다. 뭐 그런 긍정적 인정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약속을 하는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내 스스로 환경 설정을 하고. 왜냐면 다짐을 했으니까. 다짐을 하고 공헌을 했잖아요.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나만의 카톡방 거기다가 인증하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하는 게 훨씬 더 그럼요. 극강의 효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술, 담배를 끊은 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운동을 시작한 거는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런 효과들이 지금 누적이 돼서 저는 제 삶이 진짜 3만 5천 원이 아니라 3억 5천 원 이상 가치는 충분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하는 모든 분들이 꼭 PDS 다이어리를 써봤으면 저도 자기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PDS 다이어리를 쓰기 전까지는 체계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자기 개발의 고수님들을 보고 저도 막 계속 노력하고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또 매니저님들이 또 유튜브에서 안내해 주시는 방법들을 저한테 막 적용해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DS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주변에 보면. 근데 꼭 PDS 다이어리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기 개발의 끝판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톡방, 무료 단톡방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로라데이 기회도 있고 또 싱큐레이션의 기회도 생기고 그다음에 각종 챌린지 기회도 있고
방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멘토링의 기회도 생기고 멘토링의 기회도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삶이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영도단 서비스도 있고 그런 무기적인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자기개발 끝판왕 프로그램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다 부르자. 다 부르자.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저희가 흔히 뭐 보면 알겠지만 자기개발에 관한 뭐 전자책, 유료 강의 만발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실제 사봤거든요. 돈 막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해서 도대체 저건 어떤 것들이길래 돈을 저렇게 받고 사나. 실제 한 20만 원 정도의 강의도 사본 적도 있고 책도 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PDS로 돌아오게 돼서 그런 참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자기개발에 있어서 저렇게 모든 걸 다 상품화하는구나. 근데 상상스퀘어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면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문해력이 높아지는 마음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저도 변화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혼자서 자기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정이 화목해졌고 PD사 그런 것도 있네요. 가정이 화목해졌고 왜냐면 제가 자기관리를 하니까. 근데 저희 가정에 들고 보니까 애들도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거실에 이제 TV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자기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와이프도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그래서 와이프의 감독이 너무 좋아졌고 가정이 전체적으로 화목해졌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회사에서도 제가 어떤 분이 이걸 한번 가져가서 보시는 거예요. 딱 펼쳐도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냐고 이게 나도 순간 부끄럽긴 했는데 순간 부끄럽긴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 뭐 경영지원 성격의 관리팀 상무님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까만 오늘 딱 보냈어요. 저한테 짠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셨는데 안 쓰시다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없습니다. 막 낙서도 있고, 뭐 비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혼자 막 끄적거리는 말도 있고, 여기는 뭐 서편 제가 잠깐 썼던 거. 그러다가 근데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으니까 써봐야 될 것 같다. 단톡방을 신청하는 날 제가 아마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PDS 다이어리를 작성했다. 2번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렇게나 작성을 했지만 비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막 허비하고 있구나. 내가 뭐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 멀었구나.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입장을 하게 돼서 6월 12일 날 제가 6월 달에 입장을 하고 나서 방 분위기를 익혔어요. 한 열흘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 막 다짐을 하고 막 챌린지를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다이어리를 올리시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 말다 했거든요. 이 단톡방에 입장하기 전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막 쓰다 말다 했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단톡방에 입장하는 날 이렇게 되거든요. 단톡방에 입장하는 날 10일 동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네. 에스타일 쓰시고 이렇게 딱 입장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입장하는 날 처음에 그 트래커를 적용을 했어요. 환경 설정이잖아요. 트래커라는 게. 다이어리를 쓰는데도 제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꼭 지키겠다는 게 있어야 되고 뭐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뭐 남들이 말하는 미라클 모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회사 생활 갔다 와서는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남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의식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미라클 모닝이 다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리추얼과 데이 리추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 업무와 내 개인의 업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색깔별로 구분을 해가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작성하는데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써오다가 이제 버전 2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시간을 줄여보고 싶은 생각과 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색칠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뭔가 목표를 정하자. 수치화된 목표를. 여기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OKR 코칭을 2년째 하고 있는데 OKR을 적용해봤습니다. 여기 목표를 정하고 달성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매주 반복되는 시간을 줄여보고자 이게 뭐 흔히 할 수 있는 엑셀에 만든 양식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팁은 이게 뭐냐면 이게 떼지거든요. 이렇게 떼져서 어떻게 작성을 한 거냐면 이날은 이렇게 했다가 화요일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으면 또 이렇게 붙입니다. 옆에. 네. 이게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이 넘어가면 이 트래커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계속 옆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일단 내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에 또 지킨 날과 안 지킨 날을 이렇게 색칠을 해가면서 X를 쳐가면서 그 다음에 시간과 달성률을 체크해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혼자 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써보다가 또 뭔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계속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전 4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이 버전 4가 아까하고 달라진 점은 이 타임라인이라는 거를 적용해보거든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 회사 업무도 있지만 내 개인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 또 에자일의 대표가 칸반보드지 않습니까? 이 칸반보드는 업무 프로세스 사이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거를 이제 업무와 내 개인 생활에 있어서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이사님이 기숙 회사님에서 말씀하셨던 계획을 금요일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의 업무와 제 개인의 적응을 해보고 우선은 회사 업무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회사 업무를 1순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 업무를 회사 업무가 약간 강도가 낮을 때 제 개인 업무를 하나씩 끼워 넣는 거거든요. 끼워 넣어가지고 근데 이걸 지키는 날도 있고 못 지키는 날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변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와 내 개인의 삶은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기적으로 서로 교차를 시켜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 그것도 있구나. 셀프 피드백.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최근에 또 제가 업그레이드 한 거는 제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보거든요. 이게 하루를 쭉 보내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다음날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내가 전날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잘 보낸 건지 안 보낸 건지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자기 개발을 이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이나 식사를 이 분홍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도식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식화가 된다 뿐이지 뭔가 하루가 수치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자기평가의 힌트를 얻어서 1점부터 5점 플러스까지를 정해서 업무 단위별로 아니면 제 생활 단위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 4.5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처음으로 데일리 점수 평균이 4.5점이 넘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모여봐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또 깨달음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최종 업그레이드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는 항상 또 단톡방이나 매거진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또 거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 우선순위도 생각해보니까 혜진 매니저님이 유튜브에 맞아요. 혜진 매니저님이 좋다고 하신 부분을 제가 따라한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우선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 걸로 벤치마킹 한 거예요. 저의 대부분은 제가 이 부분도 벤치마킹 한 거였어요. 다만 여기에 트래커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와 뭐 달성률이 없다 뿐이지 이 트래커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한 거고
다만 여기는 저는 타임라인을 뭐 제가 추가한 거 뿐이지 어떻게 보면 모든 요소가 다 벤치마킹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나한테 맞는 부분을 항상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항상 이렇게 참고하고 나한테 적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표를 하다가 블로그를 하면 확실히 이것도 그 아마 그 매거진에 나왔던 자료인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면 확실히 입체적이 되고 도식화가 되고 시각화가 되고 확실히 다이어리는 시각화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눈에 보여야 되니까. 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저는 C 부분에도 이렇게 보면은 빽빽하게 쓰잖아요. 수많은 성공한 CEO들이 글쓰기를 강조하잖아요. 네, 짧게라도.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확실히 실력이 모르겠어요. 저 혼자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깊이가 더해간다 아니면 좀 글솜씨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처음에 쓴 글과 최근에 쓴 글을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확연히 6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확연히 달라진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C 부분을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리려면 이렇게 그 앞에 거 여기 찢어진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오려가지고 종이캡 이렇게 붙인 날도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요? 너 쓰고는 싶은데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한 장을 통째로 뜯어서 이렇게 유틸로 작성한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뭐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앞에 거를 활용해서 모자란다면 글씨도 너무 예쁘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거울이에요. 네? 거울이에요. 진짜 저는 3억 5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짜리. 네, 3억 5천만 원짜리 다이어리. 저 일단은 가정이 화목해졌다. PD사 그런 것도 있네요. 가정이 화목해졌다. 왜냐면 제가 자기관리를 하니까. 근데 저희 가정에 그러고 보니까 애들도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거실에 이제 TV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와이프도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그래서 와이프의 감독이 너무 좋아졌고 가정이 전체적으로 화목해졌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회사에서도 제가 어떤 분이 이걸 한번 가져가서 보시는 거예요. 딱 펼쳐도 와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냐고 이게 나 순간 부끄럽긴 했는데 순간 부끄럽긴 했는데 근데 대단하시네요, 혜연이. 네. 실제로 저희 뭐 경영지원 성격의 관리팀 상무님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까만 옷을 딱 뿌렸어요. 저한테 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상무님 그랬더니 24년도 다이어리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러다가 그때가 다음 연도 다이어리 구매할 시점이었어요. 10월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다이어리 전체 구매해볼까? 우리 직원들이 시간 관리하기 위해. 그게 참 시간 관리가 또 저희 회사에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다가 근데 저희가 2년째 OKR 코칭을 하고 있어서 OKR 코칭 플러스 시간 관리 여기까지는 강요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다음 기회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팀 상무님께서 갑자기 오늘 이렇게 짠 하셨다는 걸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물론 저희 상급자시지만 선한 영향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